이런 부위들은 인모드를 받으면 안 된다고요? 인모드를 받으면 안 되는 부위 탑3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찐이친TV 김현진 원장입니다. 여러분, 인모드 시술 많이 들어보셨죠? 인모드는 요새 인기 많은 리프팅 시술 중 하나로서 지방을 파괴해서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이는 시술인데요. 인모드는 분명히 효과가 매우 좋은 시술 중 하나지만 시술 피해야 하는 부위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모드에는 FX 모드와 포마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모드는 쓰이는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먼저 FX 모드는 살을 살짝 빨아당기면서 고주파로 열을 올려준 다음에 마지막에 고전압전류를 가하면서 지방을 파괴하는 용도이고, 포마 모드는 고주파를 피부 표면에 줘서 피부 탄력을 업시켜주는 용도입니다. 이 중에서 FX 시술을 할 때 해야 하는 부위, 하면 안 되는 부위를 분리를 잘 해서 시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부위 중에 옆볼이 있습니다. 역광대가 발달한 경우 아래 옆볼이 상대적으로 꺼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인모드뿐만 아니라 사각턱 보톡스도 조심히 맞으셔야 합니다. 이 부위를 시술하게 되면 옆볼이 더 꺼져 보이는 땅콩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 또 팔자 부위가 있습니다. 팔자주름, 여기를 없애기 위해서 팔자 위에 시술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팔자 옆에 있는 여기 팔자 옆살에 시술을 해야 하고, 여기 팔자 부위, 꺼지는 부위는 다른 채우는 시술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를 느끼고 싶으시면은 꺼진 곳을 필러 같은 시술로 채워주고, 그 옆에 팔자를 눌러주는 팔자 옆살 같은 경우는 인모드와 같이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을 하면은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마리오네트 주름 안쪽인데요, 불독살이나 아니면 심부볼 부위도 시술을 많이 하는 부위예요. 하지만 이 안쪽은 또한 노화가 진행되면서 꺼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시술을 조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눈밑 부위는 FX 팁이 굉장히 둔탁하기 때문에 시술을 일부러 하려고 해도 시술이 어려운 부위지만 여기도 꺼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시술을 조심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살이 엄청 없으신 경우만 아니라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FX랑 포마 두 가지 모두 같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인모드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필러를 시술 받으신 경우입니다. 인모드는 기본적으로 피부의 온도를 올려줘서 불필요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시술인 만큼 자칫 잘못해서 필러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필러가 좀 안에서 녹을 가능성이 있어요. 필러가 변형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러는 열에 약한 시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 하고 시술 받는 게 중요한데요. 필러를 받았다고 인모드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필러는 보통 꺼진 곳에 시술하기 때문에 그 곳을 피해서 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인모드를 먼저 받고 필러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굴 지방이 적은 경우인데요. 인모드는 기본적으로 얼굴에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서 얼굴을 갸름해 보이도록 만드는 시술인 만큼 얼굴이 살이 많고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시술을 받으셨을 때 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고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라인이 정리되는 효과는 있지만 볼살이 많으신 분들처럼 확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칫 인모드를 잘못 시술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잘 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 꺼져서 더욱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인모드 중에 포마 위주로 시술을 하면 좋은데, 포마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이 엄청 없으신 분들은 차오르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효과가 괜찮고 매니아층이 두터운 시술입니다. 살이 없으신 분들도 처진 부위는 FX를 시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디자인을 잘 하고 시술을 하면 괜찮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모드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하는 유형,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낭염이 자주 생기는 트러블성 피부일 경우인데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인모드를 시술 받으시고 모낭염이나 멍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FX 모드를 사용하면서 생기는데, FX 모드는 피부를 잡아당기면서 에너지를 피부층에 전달하기 때문에 포마 모드에 비해서 피부에 자극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또한 통증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트러블성 피부는 나 있는 트러블이 터질 수도 있고 피부 속 피지선들이 자극되어서 트러블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피부층이 또 고르지도 못해서 화상 위험도 더 높은 편입니다. 또 아주 예민한 피부 같은 경우 마취크림 자체도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모드를 바꾸는 싶은데 본인의 피부가 트러블성이고 예민한 편이라면은 꼭 시술하시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부의 종류에 맞는 적절한 에너지로 시술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모드 시술 받으실 때는 시술 시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랜 시간 시술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특히나 공장형에서 2에서 3분 정도만 시술 받으시고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얼굴 한 부위가 아니라 턱 라인이나 아니 얼굴 전체를 2에서 3분 정도 시술 받으면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꼭 시술을 받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시간을 찾고 또 인모드가 본인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모드 시술은 다른 시술들처럼 계속 받아야 되는 시술은 아니지만 일단 처음에는 3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 받으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보통은 이렇게 시술 받으시면 6개월 정도 되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끼셔서 다시 시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꼭 그렇게 받으실 필요는 없고 계속 유지를 원하신다면 한 달 간격으로 받으셔도 크게 무리가 있는 시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시술과 시너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방이 제거된 이후에 슈링크나 울세라 같은 탄력 관리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마다 얼굴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예쁘게 얼굴 라인을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모드 시술을 받을 때 알아두셔야 할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모드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시술 중 하나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시술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